뉴욕 맨해튼 월스트리트 금융가의 심장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십 개의 초고층 빌딩이 즐비한 이곳에서 웬만한 건물은 눈길도 주지 않는 뉴요커들이 한 빌딩을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빌딩 때문이었습니다. 미쳤나? 그런 일은 불가능해. 후진국 한국건설 어떻게 믿어? 뉴욕 건설업계의 거물들이 분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끝부분에 있는 반전까지 집중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시 건축국 수석 심사관 에릭 피터슨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맨해튼 건설업계를 완전히 뒤흔든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뉴욕 맨해튼 월스트리트 금융가의 심장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날 저는 맨해튼 재개발위원회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전 문제로 전면 재건축이 결정된 58층 엠파이어 플라자의 공사 제안을 검토하는 자리였죠. 미국 최대 건설사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는데 모두가 동의한 최소 공사 기간은 6년, 예산은 12억 달러였습니다.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회의실 뒤편에서 한 아시아계 남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태평양건설 미국 지사장 김준호라고 소개하더니 믿기 힘든 말을 꺼냈어요. 2년 반 만에 그것도 8억 달러로 완공하겠다는 겁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맨해튼에서 그 규모의 빌딩을 2년 반 만에 짓는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맥켄지 컨스트럭션의 CEO 마이클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뉴욕의 복잡한 규제와 지하철, 지하 시설물을 고려하면 기초공사만 해도 2년은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건설사 임원들도 한국 회사의 제안을 비웃었어요. 그들은 이런 동기 단축은 노동자 착취나 부실 공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준호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한 유사 프로젝트들의 타임랩스 영상, 공법 설명서, 그리고 상세한 공정표였어요. 그는 미국식 접근법과 한국식 건설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자료를 살펴보며 점점 흥미를 느꼈어요. 30년간 건축 행정을 해오면서 이런 접근법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철저한 준비에 조금씩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김준호에게 다가가 질문했어요. 정말 가능한 일인지, 어떻게 그런 공기 단축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제 건축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첫 번째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김준호의 말은 며칠 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안한 한국식 공법과 공정계획은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건설 상식에 도전하는 것이었어요. 한국 건설사의 제안이 검토 대상으로 올라오자 뉴욕 건설업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매일 아침 제 사무실 전화기는 쉬지 않고 울려댔어요. 다양한 미국 건설사 대표들이 한국 회사의 제안을 막아달라며 압력을 넣었죠. 당시 제 상사인 건축국장 로버트 콜린스는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피터슨, 자네 한국 회사의 제안에 호의적이라고 들었는데 정말인가?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단지 새로운 방식에 관심이 있을 뿐이라고요. 콜린스 국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이 일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야. 뉴욕 건설 노조와 대형 건설사들이 모두 주시하고 있다네. 그가 전해준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이미 건설 노조에서는 한국 건설사가 선정될 경우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국식 공법이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고 미국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했죠. 회의실을 나오는 길에 시청 앞에서 시위하는 건설 노동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피켓에는 노동 착취 반대, 미국 일자리를 지켜라 같은 구호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김준호에게 전화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김준호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피터슨 씨, 이런 반발은 예상했습니다. 변화는 항상 저항을 불러오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미국 노동자들과 함께 일할 계획입니다. 그들에게 한국식 건설 방식을 가르치고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저는 그의 자신감에 놀랐어요. 뉴욕 건설 업계의 거센 반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 예정대로 시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모든 건설 업체들이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고 공청회에는 수백 명이 참석했어요. 미국 건설사들은 풍부한 경험과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태평양 건설은 혁신적인 공법과 비용 절감 효과를 내세웠죠. 그리고 마침내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발표를 기다렸어요. 시장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태평양 건설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고요.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일 맨해튼 중심부에 위치한 공사 현장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미국 건설 노동자들과 한국에서 온 건설팀이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건축국 담당자로서 공사 시작을 감독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준호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피터슨 씨, 오늘부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미국 노동자들은 전혀 다른 태도였어요. 그들의 표정에서는 분노와 불신이 역력했습니다. 한 노동자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야. 미국에서는 그런 비인간적인 일정으로 일하지 않는다고. 김준호는 침착하게 모든 노동자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노동자 착취로 공기를 단축하려는 게 아닙니다. 더 스마트하게,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소개하려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는 놀라운 계획을 공개했어요. 미국 노동자들에게 한국식 건설 방식을 교육하고 성과에 따른 추가 보너스 체계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일단 듣기로 했어요. 첫 일주일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은 한국식 공정관리와 선제작 후조립 방식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해온 방식을 고수하려 했습니다. 매일 저녁 김준호는 팀 리더들과 회의를 가졌어요. 인내심을 갖자. 그들이 변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주차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기초공사가 미국 건설사들의 예상보다 2배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턴키 방식과 모듈러 공법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거죠.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한국 건설팀의 일사불란한 모습에 감탄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타워, 크레인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번에 한 작업만 처리하던 것과 달리 한국식은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했어요. 마치 정밀한 시계처럼 모든 공정이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미국 노동자 중 일부는 여전히 반발했지만 점차 한국식 방식의 효율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한 미국인 팀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이게 다 허세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 정말 뭔가 다르게 일하더군요.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공사 진행률은 예상의 2배였습니다. 뉴욕 언론에서도 이 놀라운 속도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한국 건설팀의 또 다른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맨해튼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뉴욕 공사 현장은 작업을 중단했지만 태평양 건설의 현장은 달랐어요. 한국 건설팀은 마치 비가 내리지 않는 것처럼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현장 감독관으로서 안전점검차 방문했는데 그들의 모습에 놀랐어요. 미리 준비된 특수방수 시스템 덕분에 작업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미국인 노동자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이 한국 사람들 미쳤어요.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일을 시키다니. 불만 섞인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 것은 노동 착취가 아닌 철저한 준비였으니까요. 한국팀은 기상 조건에 관계없이 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 놓았던 겁니다. 그때 김준호 지사장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피터슨 씨,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함께 점심 식사를 하시겠어요? 저는 호기심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저를 데려간 곳은 현장 한쪽에 설치된 임시 건물이었어요. 문을 열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외부는 공사 현장 가건물이었지만 내부는 완전한 식당이었어요. 미국 현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긴 테이블 위로 김치찌개, 불고기, 각종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노동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은 물론 미국 노동자들까지 웃음을 띤 채 식사를 즐기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한바라는 건설 현장 식당입니다. 김준호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저희는 노동자들의 식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맛있는 식사는 작업 효율과 사기를 높이는 핵심이니까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국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각자 도시락을 가져오거나 근처 패스트푸드점에서 끼니를 때우는 게 전부였어요. 김준호의 권유로 한 상을 받았습니다. 첫 수저를 뜨는 순간 제 미각은 폭발했어요. 이게 공사 현장 식당 음식이라고요? 맛이 너무 좋은데요. 김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전문 요리사를 고용합니다. 한바 식당은 한국 건설 문화의 자부심이에요. 식사 중 한 미국인 팀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피터슨 씨, 솔직히 처음엔 이 아시아 사람들이 우릴 노예처럼 부릴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내 20년 건설 경력 중 가장 인간적인 현장입니다. 매일 아침 체조로 시작해서 이런 식사에다 심지어 작업 효율도 높으니까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제 선입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식사 후 김준호는 저를 현장 구석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한국 건설팀은 모든 공정을 3D 시뮬레이션으로 미리 검증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실제 작업 전에 가상으로 모든 과정을 테스트했습니다. 이건 마치 건물을 2번 짓는 것과 같군요. 제 말에 김준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가상으로 먼저 짓고 문제점을 모두 찾아낸 뒤에 실제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시행착오가 거의 없죠. 이어서 그는 놀라운 통계를 보여줬어요. 미국 건설 현장 대비 산업재해율이 15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순했어요. 철저한 계획과 예방, 그리고 노동자 복지입니다. 피곤하고 배고픈 노동자는 실수하기 마련이니까요. 현장을 둘러보며 또 다른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건설팀은 작업 시간이 정확했어요. 아침 8시 정각에 시작해서 저녁 6시 정각에 끝났습니다. 미국 현장에서 흔한 초과 근무, 야간 작업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도 공정률은 계속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김준호, 어떻게 초과 근무 없이 이런 속도가 가능한가요? 그의 대답은 제 건설 철학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더 오래 일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낭비 제로 원칙으로 움직이죠. 작업자의 동선, 자재 이동, 모든 과정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합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 건설업계가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온 관행들이 사실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깨달음이었어요.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본 것은 단순한 건설 기술이 아니야. 완전히 다른 철학, 다른 문화를 본 것 같아. 아내는 웃으며 물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열광하는 한국 음식은 어땠어요? 맛있었나요? 네.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제 우리 집 근처 한국 식당에 가봐야겠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창밖으로 맨해튼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의 모든 빌딩이 이런 방식으로 지어졌다면 어땠을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까?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목격한 인간 중심의 건설 문화였습니다. 효율성과 인간적인 대우가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프로젝트가 3개월 차에 접어들 무렵 뉴욕의 초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맨해튼을 강타한 갑작스러운 폭설은 모든 건설 현장을 마비시켰어요. 기상청은 50년 만에 최악의 눈폭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건설업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맥켄지 컨스트럭션의 CEO 마이클이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말했잖습니까? 뉴욕의 겨울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이제 그 한국 회사도 현실을 깨달을 시간이 됐군요. 다른 건설사 임원들도 비슷한 발언을 쏟아냈어요. 그들은 태평양 건설이 이번 폭설로 최소 1개월은 공사를 중단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 우연히 공사 현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기대와 달리 현장은 활기찼어요. 거대한 방수 천막이 건물 전체를 덮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김준호가 저를 발견하고 반갑게 맞이했어요. 피터슨 씨, 저희는 한국에서도 폭설을 경험해봤습니다. 이미 겨울 작업 계획은 6개월 전에 수립했죠. 그는 저를 현장 내부로 안내했어요. 중앙안방 시스템이 가동 중이었고 노동자들은 방한복을 입고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재 공급이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떻게 이 폭설 속에서 자재를 운반하고 계신 거죠? 김준호는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현장 인근에 임시 자재 보관소를 이미 확보해 두었습니다. 3개월치 핵심 자재를 미리 확보해 놓았죠. 그의 철저한 준비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미국 건설사들이 통상적으로 적시 공급 방식을 선호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혹시 추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제 질문에 김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더 들지만 작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생각하면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시간은 돈보다 더 중요한 자원이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핵심 구조물 설치 과정에서 설계상의 문제가 발견된 것이었어요. 미국 건설사들은 이 소식을 듣고 일제히 태평양 건설을 비난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서두르다 보면 이런 실수가 생기는 법이지. 이제 최소 6개월은 지연될 거라며 그들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긴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김준호는 놀랍게도 침착했어요. 그는 저를 임시 상황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에 있는 본사 설계팀과 화상회의가 진행 중이었어요. 서울은 이미 한밤중이었지만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실시간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김준호가 말했어요. 저희는
24시간 대응 체계를 운영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본사팀이 미국의 낮 시간에 맞춰 밤샘 근무를 합니다. 불과 12시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설계안을 보내왔어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정적인 구조로 개선된 설계였습니다. 저는 그 설계를 검토하며 속으로 감탄했어요. 미국 회사였다면 이런 문제로 최소 몇 주는 지연되었을 겁니다. 이런 위기 대응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제 질문에 김준호는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죠. 위기는 항상 온다고 가정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항상 준비합니다. 이 사건은 뉴욕 건설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설계 문제를 단 하루 만에 해결한 한국 건설사의 능력은 경이로웠습니다. 더 이상 미국 건설사들은 실패할 거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조용히 한국식 건설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처음으로 호의적인 기사를 실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한국 건설사가 보여주는 놀라운 문제 해결 능력. 이 위기를 극복한 후 공사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4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공정률은 이미 45%를 넘어섰어요. 보통 미국 건설 방식이었다면 25% 정도였을 겁니다. 저는 시장에게 중간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태평양 건설이 약속한 2년 반 완공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요. 시장은 크게 만족했습니다. 피터슨, 자네의 판단력에 감사하네. 처음에는 나도 반신반의했지만 이제는 확신이 생겼어. 그날 저녁 김준호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피터슨 씨, 이제 정말 놀라운 것을 보여드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저희의 진짜 혁신이 시작될 거예요. 김준호가 말한 진짜 혁신은 제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현장에 도착하자 거대한 모듈식 구조물이 하나둘 반입되고 있었어요. 김준호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미리 제작한 프리패브 모듈입니다. 내부 배관, 전기 설비, 심지어 마감재까지 포함된 완성품이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모듈을 살펴봤어요. 정말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모듈러 공법입니다. 현장 작업 시간을 60% 이상 단축시켜주죠. 이 혁신적인 방식에 현장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항하던 미국 노동자들도 이제는 한국 건설팀에게 배우려는 태도로 변했어요. 그들은 한국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놀라운 건 생산성이었어요. 이제 노동자들은 서로 경쟁하듯 효율적으로 일했습니다. 한국식 팀성과 보너스 제도가 큰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았어요. 6개월 차 건물의 기본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보통 미국식 공법이었다면 적어도 2년은 걸릴 일이었죠. 뉴스 헬리콥터가 매일같이 현장 위를 날아다녔어요. 시민들은 눈에 띄게 솟아오르는 빌딩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맨해튼 거리를 걷다 보면 이제는 사람들이 그 현장을 가리키며 이야기했어요. 저기 한국 사람들이 짓는 빌딩 봤어? 믿을 수 없이 빠르더라. 심지어 관광객들까지 그 현장을 보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건축학과 교수는 자신의 학생들을 데리고 현장 견학을 요청했어요. 이것은 미국 건설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직접 보고 배워야 합니다. 김준호는 흔쾌히 교육 목적의 견학을 허락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미국 학생들을 위한 강의를 부탁했어요. 변화는 건설 업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장은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자신의 업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건축국의 회의에서 한국식 건설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동료들도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미국 건설사들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비난하던 맥켄지 컨스트럭션의 CEO가 김준호에게 협력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도 한국식 공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기술 대유를 검토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프로젝트가 1년 8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태평양 건설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예정된 2년 반보다 무려 3개월이나 앞당겨 완공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빌딩에 한국의 전통 난방 기술인 온돌 시스템을 미국 최초로 도입한다는 발표였습니다. 김준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온돌은 수천 년 전부터 한국에서 사용해온 난방 시스템입니다. 바닥 전체를 데워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드는 방식이죠. 미국의 천장형 난방은 머리는 덥고 발은 차가운 불편함이 있지만 온돌은 그 반대입니다. 이 소식이 뉴욕타임스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한국 건설사가 맨해튼을 재정의하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며 감개무량했어요.
처음 김준호가 2년 반 완공을 약속했을 때 모두가 비웃었는데 이제는 그보다 더 빨리 끝낸다니요. 그때 시장실에서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피터슨, 자네가 이 프로젝트의 감독관이었지? 백악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네. 대통령이 완공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어. 이 프로젝트는 이제 단순한 빌딩 건설을 넘어 국가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완공이 다가올수록 현장은 더욱 활기찼어요. 모든 작업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미국 노동자들도 이제는 한국식 작업 방식을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오히려 다른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에게 이 방식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완공 2주 전, 저는 김준호와 함께 빌딩 전체를 둘러보았어요. 58층 높이에서 바라본 맨해튼 전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피터슨 씨, 우리가 해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이제 눈앞에 증거가 있네요. 저는 감동에 목이 메었어요.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의 협력이 만든 새로운 역사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공식 당일, 맨해튼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였고 예상대로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태평양 건설의 회장이 한국에서 직접 날아왔고 한국 국토부 장관도 함께했어요. 대통령은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건물 하나를 완공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협력의 시대, 혁신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미국은 항상 최고의 것을 추구해왔고 오늘 우리는 한국의 친구들에게서 배웠습니다. 미국 건설 노동자 대표가 연단에 섰을 때는 모두가 놀랐어요. 그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이 프로젝트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역사의 일부가 되었고 무엇보다 더 나은 건설 방식을 배웠습니다. 완공식 후 진행된 내부 투어에서 모든 이들이 빌딩의 품질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온돌 시스템이 적용된 층을 방문했을 때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한 부동산 개발자가 맨발로 바닥을 걸어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혁명적이군요.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으면서도 전체가 따뜻해요. 미국의 중앙난방 시스템보다 에너지 효율이 30%나 높다는 사실에 투자자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닌 건강 시스템이라는 김준호의 설명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건물은 단순히 빨리 지어진 것이 아니라 품질 면에서도 최고였습니다. 에너지 효율은 기존 맨해튼 빌딩 대비 40% 높았고 내진 설계는 뉴욕 기준을 크게 웃돌았어요. 한 건축 전문가가 말했어요. 이 빌딩은 앞으로 50년간 맨해튼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겁니다. 그날 밤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는 새 빌딩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건설팀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 혁신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정신이었습니다. 완공 이후 1년, 저는 맨해튼에 새롭게 솟은 5개의 공사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현장에서 한국식 건설 방식이 적용되고 있었어요. 태평양 건설의 성공 이후 미국 건설업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한국식 모듈러 공법은 초고층 빌딩 건설의 표준이 되었어요. 뉴욕시는 공공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식 공법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예산 절감과 공기 단축으로 연간 10억 달러의 세금이 절약되었어요. 건설 현장의 사고율도 70% 감소했습니다. 예전에 저를 반겨주었던 김준호는 이제 태평양 건설 미국 법인의 CEO가 되었어요. 그의 회사는 뉴욕을 넘어 보스턴, 시카고, LA까지 프로젝트를 확장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 건설사들의 변화였어요. 처음에 가장 크게 반대했던 맥켄지 컨스트럭션은 태평양 건설과 합작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자본력을 결합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었어요. 오늘 저는 특별한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미국 건설협회가 주최하는 혁신적 건설 방식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맡게 된 거예요. 연단에 서서 수백 명의 건설업계 전문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2년 전 저는 불가능이라 여겨지던 프로젝트의 시작을 목격했습니다. 오늘날 그 불가능은 우리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건설팀에게서 단순한 기술이 아닌 철학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효율성과 인간 존중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의 연설은 뜨거운 박수를 받았어요. 행사 후 김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친구가 된 우리는 따뜻하게 포옹을 나눴어요. 피터슨 씨,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당신의 열린 마음이 없었다면 이 모든 변화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김 사장님. 제가 한 일은 그저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진정한 혁신은 여러분의 용기와 전문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행사장을 나와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태평양 건설이 지은 빌딩은 이제 뉴욕의 랜드마크가 되었어요. 그 주변으로 한국식 공법으로 지어지는 새로운 건물들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우리 인류 역사가 이런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최고의 것을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순간들 말이죠. 어느덧 해가 저물고 맨해튼의 빌딩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화려한 불빛 속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만든 새로운 역사가 빛나고 있었어요.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온 건축가와 엔지니어들이 뉴욕을 방문해 한국식 건설 기술을 배워갑니다. 한국이 보여준 혁신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배울 때 인류의 진보는 가속화됩니다. 한국 건설의 혁신이 보여준 것처럼 불가능은 그저 아직 도전하지 않은 가능성일 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K건설의 자부심이 드는 내용이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뵐게요, 여러분.